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10-가에서요, 일단 잘못됐던 오류가 났던 문제들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름은 이제 미안하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시리즈인데요. 자, 두 강으로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10-가 전체를 합하면 한 4강 정도가 되는데요. 10-가에 저희가 볼륨 1, 볼륨 2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 1에 미안하다 1, 그 다음에 사랑한다 1, 그 다음에 볼륨 2에 미안하다 2, 사랑한다 2. 자, 이렇게 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선생님이 PPT 작업을 하던 중에 오타라든지 아니면은 문제 풀이 과정상에서 오류가 약간 있었거나 오해의 소지나 그 다음에 약간 좀 미묘한 느낌의 차,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뭐냐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동안 게시판에 올려준 아주 어려웠던 문제들, 그 다음에 꾸준히 올라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편집을 모아서 다시 한번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접근하는 방법 새롭게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금 이 강좌를 들으면서 일단은 게시판에 한번 올리기 전에 자기가 올리고 싶은 문제가 혹시 미안하다 사랑한다 시리즈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시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좀 더 많은 효과 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바로 볼륨 1의 미안하다 1입니다. 미안하다 1. 그래서 일단은 잘못됐던 문제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요. 물론 잘못됐던 것도 있고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기가 조금 이상하다든지 답이랑 상관없지만 보기가 이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그 문제들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우리 38페이지의 30번 문제예요. 38페이지의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XY가 실수일 때 다음 중에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은 선생님이 집합으로 따지면 상등의 개념을 갖고요. 그 다음에 명제에서 진리값을 따질 때는 바로 동치명제, 그 진리집합이 같은 명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미지수가 이렇듯 2개 이상이 굴러댕길 때는 선생님이 집합 이용법보다는 화살표 이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접근하기 훨씬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물론 이 중에는 미지수가 하나인 놈도 있습니다. 그쵸? 요 5번 같은 보기는요, 바로 미지수가 하나인데요. 이때는 집합이용법을 사용하면 손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좀 잘못됐던 문제들 짚어보자라는 건데요. 그냥 선생님이 쫙 풀어버릴게요. 알겠죠? 자, 1번 보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지수가 2개인 거 보니까 좌측에서 우측과 그 다음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게 되는 바로 요 쌍방향의 참, 거짓을 판별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x, y가 0보다 작다고 할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음수여야 한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일 때 과연 이것이 성립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것이 성립했을 때 이것이 성립하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1번 보는 순간에 숨이 딱 막히죠. 왜냐하면 절대값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선생님 먼저 넘어가 볼게요. 왜 넘어가냐고요?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것도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왼쪽은 뭐냐? x가 양수고요. y도 양수입니다. 그러면 양수와 양수인 x, y를 곱하면 양수가 됩니까? 되죠? 그래서 위에 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아래 거 한번 볼까요? 아래 거는요, x와 y를 곱해서 양수가 된다고 할 때 과연 x, y는 반드시 양수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둘이 곱해서 양수가 되는 경우는요, x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y가 양수일 때도 있지만 x가 음수이고 y가 음수가 돼도 양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건 언제나 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건 되고 아래 건 안 되면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충분 조건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얘는 어떤 걸로도 가능하냐면
조건이 포함관계를 형성하죠. 왼쪽에는 지금 누구밖에 없냐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자, 근데 오른쪽에는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 0보다 작고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관계 굳이 살피자면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이 한 가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작은 집에서 큰 집 들어간다 이런 뜻이니까 충분한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집합이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살펴보죠. 자, x가 양수고 y가 양수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x제곱과 y제곱을 더해도 양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x가 양수고 y가 양수면 이것도 양수죠. 그쵸? 자, 요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x제곱과 y제곱을 더해서 양수가 됐대요. 그랬을 때 x는 양수고 y는 양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x가 음수라 하더라도 제곱하면 양수 돼버리게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x가 0이 아니고 또는이죠. y가 0이 아니면 언제나 이것은 성립하게 되죠. 그죠? 자,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면 언제나 성립한다.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예요?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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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양수, 음수. 네 가지나 됩니다. 네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가지가 전부 이것이냐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것도 포함관계로 설명이 가능하죠. 우측에는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왼쪽에는 한 가지 조건만 딸랑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와 거의 동일한 포함관계를 형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무슨 조건입니까? 바로 충분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와, 분필 막 부러져. 네 번째. 자, 확인해 볼까요? 절대값 x가 y보다 크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x가 양수일 때 절대값 나오면 선생님이 세 가지로 구분하라 그랬죠. x가 양수라면 그때는 누가 됩니까? x가 y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x가 0이라면 y는 0보다 작다가 됩니다. y는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x가 음수라면 그땐 거꾸로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x는 y보다 크다거든요. 마이너스 x는 y보다 크다. 자,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우측은 보면요. y는 0보다 작다. 이런 밖에 없습니다. 그죠? y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여기에만 국한되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조건은 여기에는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과연 이것을 성립한다고 했을 때 y는 언제나 0보다 작으냐? y는 언제나 0보다 작으냐? 그렇지 않겠죠. x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x가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x가 100이면 y는 99 돼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y가 0보다 작은 수가 됐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럼 y가 0보다 작으면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시키냐? y가 0보다 작아요. y가 음수래요. 그러면 이게 0보다 작아요. 이거 음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음수여도 되죠. 왜냐하면 y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 x가 0보다 큰 양수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무 조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무 조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겁니다. 다섯 번째 보기를 보면요. 자, 이건 이제 집합이용법으로 해결이 돼요. 문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x제곱이 1이다.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1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1밖에 없는 게 아니죠. x제곱이 1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요. x-1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자, 이걸 만족하는 x는 1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포함관계를 살펴보면 이것은 포함관계가 현재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긴 두 개고 여긴 하나잖아. 자, 그러면 결국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꾸역꾸역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조건은 상은 이것은 바로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보안이 몇 번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란 얘기인데 과연 1번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제 1감이 뭐냐면 숫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에다가 2, y에다가 마3 집어넣으면 2하고 마3 들어가서 이게 5가 되고요. 2하고 마3 들어가니까 5보다는 작은 차가 등장하게 되죠. 부호가 다를 땐 차가 나오게 되잖아요. 차의 절대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놈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Q에서 P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이 요걸 정리해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예, 해보도록 합시다.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그 다음에 크다. 절대값 x 플러스 y가 있습니다. 절대값이나 루트가 사용된 식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작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제곱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그랬죠. 자, 이건 부등식의 영역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부등식의 영역이래. 부등식의 증명에서도 다시 한번 배웠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우변을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제곱. 자, 절대값에는 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맘 놓고 제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절대값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바로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그냥 제곱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좌변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 절대값 아니 xy. 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절대값 x, 절대값 y는 합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등호의 방향은 양수였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요. 자, 요 놈은 그냥 x 플러스 y를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xy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같은 놈들 지어볼게요. x제곱, y제곱, y제곱. 그 다음에 2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2배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남는 게 뭐 남았느냐? 결국은 절대값 xy는 크다. 누구보다? xy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것을 풀어보면요. 자, 요것은 xy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xy가 0일 때, 그 다음에 xy가 음수일 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xy가 양수라면 얘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xy는 xy보다 크다. 자, 이거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 안 합니다. 왜? 3이 3보다 크니? 5가 5보다 크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 거짓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y가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xy가 0이면요.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죠. 그죠? 그러면 0은 0보다 크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역시 안 되죠. 0이 0보다 어떻게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요. xy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음수였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xy. 자, 그런데 여긴 잘 판단해야 되죠? 자, xy가 음수라고 그랬어요. 음수의 음수니까 얘가 갖는 부호는 뭐냐면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xy는 원래 음수였었죠.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크니?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Q의 진리집합은 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xy가 0보다 작을 때만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Q 밑에다 선생님이 진리집합 적어보면요. xy는 0보다 작다. 이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P와 Q의 진리집합이 서로 동일하죠. 동일할 때는 바로 이게 동치명제가 되니까 필요충분 조건이 돼버리게 되죠. 즉 위에 것도 되고 아래 것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명쾌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 문제는 39페이지에 33번 문제입니다. 39페이지 펴보세요. 39페이지 33번 문제 보십시오. 자, 역시 우리 명제의 필요충분 조건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봅시다. xy가 실수일 때 다음 중에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거 구하여라. 자, 앞에 문제하고 좀 동일하죠. 그죠? 필요충분 조건 찾으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집합이용법 사용할 수 있는 거 1번에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자들 2개 이상 되니까 화살표 이용법이 바람직하겠죠. 그쵸? 자, 1번 보시면요. 자, 0에서 3까지 폭하고요. 1에서 2까지 폭하고 누가 더 폭이 넓어요? 0하고 3이 넓죠. 그죠? 그러니까 이 포함관계 보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큰 놈이고 여기가 작은 놈이야. 그러면 큰 놈이 작은 집에 들어가겠대. 그러면 과연 충분할까요? 필요할까요? 그죠?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필요 조건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x 플러스 y는 유리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화살표 이용법이 좋겠죠? 화살표 이용법은 안 되는 건 반예를 들어가면은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x랑 y를 더해서 유리수일 때 그러면 둘 다 모두 유리수가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되죠. x가 루트 2라고 생각하고요. y가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생각하면 둘을 더하면 유리수 맞죠. 하지만 그 둘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아래 건 되나 봅시다. x, y가 모두 유리수래요. 그죠? 그러면 유리수라고 그러면 x도 유리수, y도 유리수예요. 둘 다 유리수면 더하면 유리수 맞죠. 그래서 아래 건 됩니다. 그럼 아래 것만 되면 무슨 조건이죠? 자, 이것도 역시 필요 조건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건데 한번 해결을 해보죠. 자, 이거 만족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하고 3 해볼까요? x에다가 2, y에다 3 더하면 여기 5 되죠. 여기 2하고 3 집어넣으면 여기는 곱하는 거고 여기는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5고 여기는 4예요. 맞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과연 x는 2보다 크고 그죠? y는 2보다 큰지 확인해 볼까요? 저기서 x는 2고 y는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는 2보다 큰 거 맞죠? y는 2보다 큰 거 맞아요. 그죠? 근데 x는 어떻게 됩니까? 2보다 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으로 가는 게 아예 안 되죠. 그죠? 왼쪽으로 가는 거 아예 안 됩니다. 왼쪽으로 가는 거 안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 안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건 어떻습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도 둘 다 2보다 크다고 할 때, 뭐 요거는 이거 이미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x가 2보다 크고 2.5, 2.5 한번 해볼까요? 2하고 3? 2하고 3이라고 그러면 요거 성립하게 되잖아요. 요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쵸? 요렇게. 2보다 큰 수, 2보다 큰 수라고 그랬으니까 3 집어넣어 봅시다. 3. 이거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6 되고 여기 9 되죠? 예,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뭐 2.1? 2.1도 한번 해볼까요? 2.1하고 2.1 해봅시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4.2죠.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4.41이잖아요. 무조건 크게 되죠. 그죠? 곱한 것이 더한 것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아래 거는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역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거는요. 자, xy 더하기 1. 그러니까 곱한 거에다 1 더한 거, 더한 것이 더한 것보다 크다. 더한 것은 2보다 크다. 그러면 과연 x는 1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냐 그랬죠. 자, 요것은요. 역시 조건을 들어서 생각하면 뭐 2보다 더해서 큰 거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좋을까요? 하나는 1이면서 다른 수인 걸 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뭐 2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곱해서 2, 1, 3. 여기 3이고요. 여기 2.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4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4 집어넣게 되면 1, 4 더하면 5고요. 요거 5 돼버리니까 요것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5, 6, 7 할까요? 그러면 1일 때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네. 그죠? 자, 요거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요 조건을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걸 풀게 되면요. x, y, 그 다음에 요거 둘이 넘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에서 x 빼내면 y 마이너스 1 떨어지고 여기 y 마이너스 1 떨어지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0보다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지려면 양양이거나 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 y-1이 0보다 크던지 아니면 x-1이 0보다 작고 y-1이 0보다 작던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는데 자, 이 말은 결국은 x는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이거는 1보다 작고 1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을 합쳐서 2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얘네 둘을 합쳐서 2보다 크려면 결국은 양수들의 곱이어야 되니까 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요 조건이 과연 누구냐? 자, 이것은 x가 1보다 크고 그리고 y가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의 진리집합은 바로 요 놈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p고 얘가 q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PQ가 서로 같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마지막 5번 보기도 봐야죠. XY가 0이고요. XYZ가 0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화살표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XY가 0이라는 건 뭐예요? XY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XY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에요. 그러니까 X가 만약에 0이라고 그러면 YZ에 관계없이 언제나 0 돼버리죠. Y가 0이어도 XZ에 관계없이 언제나 0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립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거꾸로 갈 때는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자, XYZ가 0이에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이상은 0인데 그러면 둘이 곱해서 0이 되니? 자, 그러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Z가 만약에 0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XY가 굳이 0이 아니어도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XY가 모두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면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고 봐야죠. 그죠? 자, 이래서 요 놈은 바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답 4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39번 문제였고요.
33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은 40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40페이지에 1번 문제 볼게요. 40페이지 1번. 자, 명제 mn이 정수일 때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이면 mn은 짝수다 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뭐라고 그랬느냐?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이면 mn은 짝수다 라고 그랬죠? 짝수다, mn은 짝수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역이 대우 중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그랬습니다. 역이 대우, 역이 대우. 자, 이 중에서 참이 되는 걸 모두 고르랍니다. 자, 역부터 한번 써볼까요? 역은 뭐죠? 바꾼 명제를, 그러니까 앞뒤를 바꾼 명제를 바로 역명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mn이 짝수라고 할 때,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명제는 뭡니까? 앞과 뒤를 부정한 명제가 되겠죠? 앞과 뒤를 부정한 명제.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짝수가 되겠죠. 짝수. 짝수라고 한다면, 홀수가 아니면이니까. 근데 어차피 홀짝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짝수라고 하면 m과 n은 모두 홀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명제가 부정한 거니까 그것의 앞뒤를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m과 n이 홀수라고 한다면 바로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뭐다? 짝수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 역이대우의 참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 한 가지 알아볼게요. 뭐냐면 과연 짝수라는 놈을 제곱하면 뭐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짝수라는 놈을 갖다 선생님이 2K라고 한다면 2K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K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건 2 곱하기 2K 제곱이 돼서 결국은 앞에 2가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놈은 뭐가 돼버립니까? 아, 짝수가 되는구나. 짝수의 제곱은 짝수가 되는구나. 그럼 과연 홀수라는 놈을 제곱하면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홀수라는 것은 우리가 2K 플러스 1을 홀수라고 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놈을 제곱하면 이 놈은 4K 제곱에 플러스 4K에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역시 짝수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뽑아내면요. 2 곱하기 2K 제곱에 플러스 2K.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붙게 되죠. 자, 이것은 바로 여기에 갖는 K 값이 원래 정수였기 때문에 이 놈도 정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전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수의 2배에 플러스 1꼴이니까 이 놈은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짝수의 제곱은 짝수가 나오고 홀수의 제곱은 홀수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중에서 항상 참이 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역과 이는 진리값이 우리 똑같다라는 사실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원래 이명제와 대우명제가 진리값이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과 이 중에서 하나를 찾아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명제와 대우명제 중에서 하나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찾기 쉬운 건 뭐예요? mn이 짝수이고 mn이 홀수일 때 이때 찾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죠? 제곱이 짝수이다 그러면 고민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비교해서 참거짓을 밝히는 겁니다. mn이 모두 짝수랍니다. 모두 짝수면 짝수의 제곱도 짝수고 짝수의 제곱도 짝수니까 짝 더하기 짝이죠. 그죠? 그러니까 홀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죠, 거짓. 그죠? 그 다음에 대우 볼까요? mn이 홀수다. 그러면 이것도 홀수, 이것도 홀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홀수의 제곱하고 홀수의 제곱을 더하면 홀 더하기 홀이 되니까 짝수. 맞죠, 이거는? 참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놈과 이놈의 진리값이 똑같으니까 이놈도 참이고요. 이놈과 이놈의 진리값이 똑같으니까 이놈은 거짓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구하라는 건 뭡니까? 바로 원래의 명제를 제외한 여기 대우 중에서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 참인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우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페이지에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50페이지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5번 문제. 보죠. 50페이지 5번 문제. 자, A, B가 실수일 때 다음을 증명하여라 그랬습니다. A, B가 실수일 때 다음을 증명하여라. 우리가 증명 방법에는 선생님이 크게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선생님이 직접 증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접 증명법으로 해보면요. 그냥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바로 A, B가
실수라는 요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A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B가 역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B제곱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자, 그러면 이놈의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거예요.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자, 요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과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A제곱도 0이 돼야 되고요. B제곱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직접증명법이 되겠습니다. 직접증명법. 자, 또 하나는 이제 간접증명법이 있어요. 간접증명법에는 우리가 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귀류법이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귀류법은 뭐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얻어내는 게 귀류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대우법이라는 게 있죠. 대우법. 그죠? 그래서 대우 명제를 찾아서 원래의 명제와 진리값이 똑같음을 이용해서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라고 그랬는데 반례 반증법. 이건 거짓인 명제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드러내는 과정을 반례를 통해서 나타낼 때 반례 반증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를 이용하면 되냐면 대우법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대우법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요. 자, 대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대우를 쓰면 이놈은 A가 0이 아니고, 자, 여기 대우라고 써줄게요. 대우법.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거나죠. 이거는 또는으로 바뀌게 되니까 B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0이 아니다가 성립하는지만 밝혀주면 되죠. 그러면 이놈의 대우가 원래의 명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놈을 가지고 A제곱을 밝히면요.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0이 나올 수 없는 거니까 A제곱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되죠. 음수의 제곱도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래요. B가 0이 아니어도 역시 B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둘을 더한 걸 비교해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놈 자체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것도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큰 건데 둘 다 0보다 큰 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큰 양수란 얘기니까 0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A제곱 B제곱을 더해도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놈이 참이 돼버렸으니까 이놈의 대우명제도 참이 되겠죠. 대우명제도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대우명제 써보면 되죠. 이놈의 대우명제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A는 0 그리고 AND로 바뀌어야 되죠. 여기가 또는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B도 0이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우법을 이용한 간접증명법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58페이지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리 복소수의 내용이죠. 자, 일단 요 놈은 요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얘가 분수식입니다. 그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괴로운 이유는 분수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분수의 해법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분수식의 해법은요.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죠? 등호가 없느냐 아니면 등호가 있느냐 이 두 가지 해법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죠? 등호가 없을 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등호가 없으면은 통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통분밖에 안 된다. 등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분모를 소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모를 소거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통분을 시키건 분모를 소거하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바로 필요하게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죠? 이게 이제 분수와 분수식의 해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지금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있으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각각 곱해서 분모를 없앨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버리는 거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얘네들이 곱한 게 분모의 최소 공배수예요. 그럼 얘네들이 곱해버립시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생기냐면 x에 1-i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플러스 y, 그 다음에 1 플러스
i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쵸? 오른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3i에다가 바로 얘네 둘이 곱한 게 들어가거든요.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i 제곱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 되니까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분모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전개 한번 해볼까요? x 마이너스 xi 그 다음에 플러스 y yi. 자, 이놈이 누구냐? 실수분은 2고요. 그 다음에 허수분은 6i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라, 실수부, 허수부가 나뉘었네. 이놈도 나눠줘야지. 실수부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가 실수부고요. 허수부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뀌겠죠? i는 2 마이너스 6i.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실수부, 허수부가 분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i. 똑같죠? 그러면은 앞에 게 2고요. 뒤에 게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 게 x 플러스 y가 2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x, y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두 식을 더하면 얘네 두 식을 숫자를 더한 거랑 똑같죠? 얘네 둘이 더하면 2x잖아요. 2x가 얘네 둘이 더하면 8이니까 x는 얼마?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x가 4랍니다. 4에다가 y를 더했더니 2가 됐대요. y는 2를 빼줘야 되죠, 오히려. 그래서 2를 뺀다, 2에 마이너스를 붙이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4고 y는 2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6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빨리 잘 쫓아오셔야 돼요. 자, 68페이지 2번의 2번 문제입니다. 2번의 2번 문제 보죠. 2번에 2번. 다항식의 덧셈 뺄셈. 야, 이건 너무 좀 쉽다. 그치? 전개만 제대로 했으면 되는 거였네요. 그죠? 선생님이 뭐 잘못했나 봐요. 자, 해보죠. 분배 법칙으로 풀면요.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5, 3, 15x의 세제곱, 플러스 5, 7의 35. 자,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배의 중괄호 3x 마이너스 x제곱의 플러스 분배 법칙이죠?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3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중괄호 한번 더 풀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15x의 세제곱, 플러스 35에. 자, 마이너스 2배입니다. 보 다 바꾸겠죠?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x 3개.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제곱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겠네요. 세제곱부터. 자, 세제곱은 여기하고 여기 있죠. 그죠? 12에서 15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되겠고요. 자, 제곱입니다. 제곱은 여기하고 여기 있죠. 2에서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입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5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우리 75페이지로 갑시다. 75페이지에 11번의 2번 문제 볼 거예요. 11번의 2번 문제. 자, 근데 이건 1번을 풀어야 나오는 문제죠. 그쵸? 자, 봅시다. 자, 요런 문제는요. A의 4제곱, B의 4제곱, C의 4제곱이에요. 그쵸? 자, 선생님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죠? 우리가 요 다항식의 연산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식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예,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린 걸로 하는데, 어떤 식들이 있냐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자, 요 놈하고요. 또 하나가 이 놈이죠.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플러스 C의 4제곱이야. 이 두 가지는 조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복잡한 식이지만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놈은 전부 다 보기차식의 유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보느냐? 치환을 통해서 해결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놈을 갖다 정리를 해버리도록 하죠. 바로 A제곱을 라지 A, 그 다음에 B제곱을 라지 B, 그 다음에 C제곱을 라지 C라고 두면 되겠죠. 그쵸? 정리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죠. 자, 이놈은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 의해서 각각을 더한 것에 제곱에서 빼주되 2배에 둘씩 곱한 거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치환했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게 되면,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제곱이란 뜻이고요. 마이너스 2배에 요 놈은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 A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죠? 1이라고 그랬잖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요건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그냥 1 써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문제는 요 놈이죠. 요 놈을 찾아와야 돼요.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c제곱, a제곱. 선생님이 중요한 거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4제곱 공식에는 요 두 가지가 싹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그럼 이놈을 또 찾으러 가야 돼요. 이제 이놈 찾으러 갈 겁니다. 자, 요 놈은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 a제곱이네요. 자, 요 놈은 뭘 치환하는 거죠? 뭘 치환하냐면 ab라는 놈을 라지 a로, 그 다음에 bc라는 놈을 라지 b로, 그 다음에 ca라는 놈을 라지 c로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치환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요 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자, 똑같죠? 요 놈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의 마이너스 2배 AB, 라지 AB, 그 다음에 라지 BC, 그 다음에 라지 CA.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주면 치환한 거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A가 뭐냐면 AB거든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자, AB를 곱한다는 얘네 둘이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하나, B 2개, C 하나. 그 다음에 BC라는 건 얘네 둘이 곱하는 거니까 B 하나, C 2개, A 하나. 그러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는 다 가졌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 B, C를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럼 남는 게 뭐 남아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자, 이런 형태가 남게 되죠. 그죠? 결국은 이 전체의 값을 구하면 요 노란 값 구한 거죠. 그죠? 자, 요 값은 요 값과 요 값과 요 값을 알면 끝나는 겁니다. A, B, B, C, C가 그래서 구해졌던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요. 자, 요 놈의 뭐라고 그랬냐면 제곱이라고 그랬고요. 마이너스 2배. A, B, C가 얼마입니까? ABC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구해야 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0. 그죠? 그러니까 요 ABC가 뭘 갖든지 간에 이미 0을 곱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니까 남는 것은 요 놈만 남게 되죠. 요 놈이 얼마냐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죠? 결국 요 놈이 4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분의 1.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구하라는 거 구할 수 있으면 되죠. 자, 1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4분의 1. 그러면 이게 2분의 1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 81페이지로 갑니다. 81페이지 14번 문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보죠? 81페이지 14번. 아, 이거 외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밤새 내내 외웠네. 81쪽에 14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자, 81쪽에 14번. 분수꼴 항등식의 문제입니다. 다음 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상수 ABC 값을 정하여라. 자, 아까 치면 우리 요 전전 문제에서 했잖아요. 분수식의 해법 기억납니까? 분모가 보이죠? 근데 다행히도 등호가 보이면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고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최소 공배수가 누구냐? 요 놈이 최소 공배수잖아요. 자, 요걸 이용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 좌변에 남는 것은 2x 플러스 1이 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에 남는 것은 누가 남느냐? a배에다가 x 하나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남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남습니까? 플러스 b배에다가 x 플러스 1을 하나 빼보세요. 그러면 x하고 x 플러스 1이 남게 되죠. x에 x 플러스 1이 남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항은요, c죠. c에다가 x 플러스 1을 2개 빼버리면 x 하나 남게 되죠. 그래서 cx가 남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선 미정계수법 중에 수치 대입이나 계수 비교를 해주면 되겠는데, 뭐 계수 비교도 괜찮아요. 그죠? 수치 대입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미지수가 3개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하면요. 요 놈이 0 되는 값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0 되는 값 마이너스 1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엔 안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2차항의 계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차항의 계수가 없다. 그럼 2차항의 계수를 맞추든지 아니면 상수항을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을 맞추는 게 더 편하겠죠. 상수항을 맞춰보면 이거 상수항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2차하고 1차 나오니까 상수항 없습니다. 상수항은 여기서만 나타나요. 1의 제곱에다가 a 배하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겠습니까? 무조건 1이죠. 그죠? a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1. a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a 찾았으니까 이제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써놓을까요, 일단? a는 1이야 라는 거 적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요거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a가 1이니까. 그렇죠? 자,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수치 대입법 x에다 0 집어넣어 볼까요? x에 0 집어넣으면 1이에요. 1은 x에 0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다 사라져요. 이거 0 집어넣으면 1 나오네요. 그쵸? 아, 이거 항등식 돼버렸죠? 자, 이번엔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누가 있나요? 마이너스 1이 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고 이거 남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c죠.
이렇게. 그러면 C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얘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아, C는 1이구나. 자, 이제 B값만 찾으면 됩니다. 자, B값은 어떻게 찾을까요? 자, C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C도 지울 수 있죠, 이렇게? C도 지워버릴 수 있어요. 자, 이제는 EX라는 개수를 가지고 개수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몇 X 나옵니까? EX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BX의 1배니까 B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나옵니다. 자, 이게 몇 X가 돼야 되냐면 EX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요 EX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얘가 0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BX하고 X하고 더했더니 0이래요. 그러면 이 B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B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1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에 10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곱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요. 최대 공약수가 x-1인 두 다항식 중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을 각각 fx, gx라고 할 때. 자, f1과 g1, g-1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곱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함수의 곱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두 함수의 곱이 fx와 그 다음에 gx의 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x에 관한 식 fg, 요놈의 곱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된다고 그랬고요. 자, 최대 공약수가 x 마이너스 1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요 두 식의 최대 공약수라고 그랬는데, 자, 최대 공약수가 x 마이너스 1이다 그랬어요. 최대 공약수가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된답니다. 이 두 다항식 중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 찾아라. 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거 기억나나요? 두 수의 곱이 나오고 최대 공약수가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최소 공배수도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죠?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두 수의 곱이라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 보세요. 두 개가 A, B가 있다고 합시다. A, B가 있다고 하면요. 이 A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최대 공약수 곱하기 스몰 a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랬죠. B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G 스몰 b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A와 B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A와 B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자, 이것은 GA 하고요. 그 다음에 GB를 곱한 겁니다. 자, 배열을 다시 하게 되면 교환 법칙에 의해서 GAB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GAB, 요게 뭘 뜻합니까? 바로 최소 공배수를 뜻하니까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죠. 그래서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수의 곱을 가르쳐주고 최대 공약수 가르쳐주면 누구 나와요? 최소 공배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워버립시다.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최대 공약수 나왔으니까 최소 공배수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갖다가 얘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x의 세제곱이 1이고요. 제곱 없죠. 0이고요. 1차가 마3이고요. 상수항이 2입니다. 자, 요 놈을 누구로 나눠요? 조립제법 하는 거니까 요게 0 되는 값 1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1, 1은 1, 그 다음에 1, 1, 1, 마, 2, 마, 2, 떡. 나눠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그때의 몫이 누굽니까? 요 놈이 돼버린다는 뜻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나오게 됩니다. 최소 공배수는 누구냐? 요것을 요걸로 나눈 거니까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최소 공배수죠. 그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바로 fx와 gx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써볼게요. fx라는 식과 그 다음에 gx라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 gx. 자, 최대 공약수가 x-1입니다. 그러니까 x-1은 fx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gx도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다시 정리하면 얘가 하나, 둘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가지니까 x-1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의 최대 공약수는 x-1 둘 다 들어갔죠? 그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얘네 둘이에요. 얘네 둘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답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요. 여기 한 군데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한 군데 들어가야 3차가 나오니까. 근데 두 군데 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두 군데 다 들어가면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니까 4차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라는 놈이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가 있고요. x 플러스 2.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x-1 들어가는데 x 플러스 2가 아래쪽에 들어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 공약수를 똑같이 갖고 하나씩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F1 플러스 G-1이다. 그랬죠? F1 플러스 G-1. 자, 구해볼까요? 왼쪽에서 구하면 F1 플러스 G-1. 자, 이는 얼마가 될까요? F1 하면 어떻게 돼요? 1 들어간 거니까 이거 다 사라져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G-1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돼버리고요. 이쪽에서 한번 구해볼까요? 똑같은 거 봅시다. G-1. 자, F1 무조건 0 돼버리죠. 그죠? G-1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서 이거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에 2가 더해지면 1입니다. 1은 있으나 마나한 수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간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죠. 자, 이제나 저제나 마이너스 2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꼭 이걸 해봐야 알아. 그지? 안 봐도 사실은 이게 대칭형이니까, 대칭형이 아니라 교환했을 때 똑같은 식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죠. 그죠? 자, 112페이지에 109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역시 112페이지에 요 다음 문제예요. 요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가 109번이었으니까 110번 나와야 되겠죠? 110번 문제 봅시다. 자, 두 양의 정수 A, B의 최대 공약수 G에 대해서 G와 최소 공배수 L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A와 B의 값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빨리 정리해야 되죠. 라지 A를 갖다가 최대 공약수와 스몰 A로, 그 다음에 라지 B를 갖다가 최대 공약수와 스몰 b의 곱으로.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말 그대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를 사용하면 G, 그 다음에 스몰 a, b로 이렇게 나타내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식이 뭐냐면 요 놈이고요. 두 번째 주어진 식이 요 놈이에요. 요걸 적극 활용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일단 구하라는 건 뭐냐? 요 놈과 요 놈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기 때문에 a 플러스 b라는 놈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GA와 GB의 합이죠. 그러니까 G가 빠져나가면서 스몰 a 플러스 스몰 b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구해낼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줬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식을 좀 간단히 하면요. A가 뭐라고 그랬어요? GA라고 그랬고요. 분자에 누가 있습니까? 라지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B가 있습니다. G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 G가 있어요. 이놈이 10분의 7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또 하나 L. L이라는 건 GAB라고 그랬죠? 이놈이 70이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걸 정리하면요. GG 사라져요. GG 사라집니다. G가 사라지고요. 여기도 G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A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1이 얼마다? 10분의 7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0분의 7이다. 이렇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분수식이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통분이 아니라 분모를 없애야 되겠죠. 10AB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면 10. 그 다음에 10B, 10A니까 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자, 요 놈은 누구랑 똑같아? 7배의 AB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AB에 관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AB에 관한 거 정리를 하게 되면 AB에 관한 거 정리를 할까요? A 플러스 B는 요거 정리해야겠네. 그쵸?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라는 것은 누구와 동일하느냐? A 플러스 B라는 것은 10분의 7AB와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AB가 10분의 7AB래요. 자, 그러면 간단히 해보죠. 자, 요거 이제 들어갑니다. 보세요. G 곱하기 A 플러스 B가 누구라고요? 10분의 7AB다 그랬죠. 자, 이것은 10분의 7배에 곱하기 GAB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G하고 AB. 아이고, GAB.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GAB가 현재 얼마라고 그랬냐면 최소 공배수 70이라고 그랬죠, 이놈이. 그죠? 70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놈이 지금 70이란 얘기니까 77에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49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자, 우리 미안하다 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미안하다 원 마지막 문제. 118페이지로 갑시다. 118페이지 95번에 3번 문제. 예. 미안하다 원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보죠. 자, 유리식입니다. 등호 보여요, 안 보여요? 등호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밖에 못합니까? 통분밖에 못하겠죠? 그래서 통분해야 되죠. 자, 통분하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통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곱해지죠. 그러니까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x 플러스 1 곱하기가 되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분자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분자를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자, x를 곱해볼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자, 오른쪽 정리할까요?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워지는 게 혹시 있나요? x의 세제곱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2x 세제곱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x제곱은 사라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x제곱 사라졌죠. 마이너스 x 플러스 x도 사라지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x 여기서 지우죠. 자, 그 다음엔 안 지워지죠. 마이너스, 여기 2x 세제곱 썼고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x입니다. 마이너스 2x죠. 이렇게. 마이너스 2x.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남았죠. 3하고 1이죠. 그러면 2가 남네요. 2가. 이렇게 남는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문제 값을 구하여라가 아니라 간단히 하여라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셔도 대분수꼴로 아니 가분수꼴로 놔두셔도 돼요. 그죠? 근데 가분수는 대부분 대분수로 또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대분수로 바꾸셔도 됩니다. 대분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놈을 x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빨리 바꿔주셔야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요 놈과 요 놈을 빼내는 거죠. 요 놈과 요 놈을. 요 놈과 요 놈을 빼낼 수 있어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니까 차수가 지금 두 차가 차이가 여기가 두 개가 빠지죠. 이렇게 차수가 두 개 나니까 2x를 빼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하트형이죠. 하트형이니까 분리가 가능하죠. 어떻게 분리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하면은 얘랑 얘랑 사라지니까 2x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부 플러스죠. 자, 그 다음에 요 놈분의 요 놈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대분수꼴로 쓸 수 있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두 가지 표현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우리 미안하다 원 같이 해봤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좀 잘못한 것도 있고 문제의 오타도 있었는데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걸로 다시 잡아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랑한다 원에서 우리 어려웠던 문제들 있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동안 게시판에 올려줬던 어려운 문제들 선생님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